와니 시기 어서오십시오. 스피처입니다. 아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박영식이가 이제 뛰어들어서 지금 오늘 근데 배경화면 좋습니다. 꼭 영화 보는 느낌 나는데요. 야 오늘도 잘 보이고 우리 알파벳님이 벌써 이렇게 글 인사 넣어주셨고요. 아지랭이님 날고 싶은 당님 반갑습니다. 왜 늦게 왔냐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기환 대표께서 쌀국수를 드시러 베트남에 갔다 오시느라고 비행기 시각을 맞춰 좀 늦게 타시다 보니까 지금 좀 늦으신 거죠? 그게 제일 합당한 핑계인 것 같은데. 그렇게 가면 이게 뭐 본론이 이상하게 가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방송 직전에 정치본책 플러스 이슈탱커 플러스 녹화하는데 주제가 조금 평소보다 좀 이제 얘기해야 될 내용이 많아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하고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폭망할 것이다. 민주당이 아니고 국민의힘이 폭망할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야기 좀 길어졌고요. 지금 박영식 우리 지금 진행자가 마이크에 지금 소리가 들어오지 않는데요. 제 목소리는 잘 들리고 있죠. 잠깐 나갔다 오세요. 아니 괜찮아요. 잠깐 나갔다 오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예. 저희들이 지금 생방송으로 이렇게 스피처를 진행하고 있어서 지금 마이크를 달지 않고 시작을 했구나. 이걸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워낙 실시간으로 있는 그대로 방송을 하다 보니 이런 실수가 있었다고 좀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시작할 때 한 151분이 지금 들어와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들이 약간 방송을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늘 재밌었어요. 늘 재밌었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제 10시 16분인데 지금 현재 10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욱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10시 30분까지 지금 173분인데 500명 정도 모아서 10시 40분 되면 1000명 정도를 제가 모아가지고 완전 재밌게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 이야기 보따리는 잠시 뒤에 푸시려고 아까 쌀국수 얘기를 조금 뒤로 미루신 거구나. 쌀국수 얘기도 오늘 들으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텐데 173분에게만 들려드리기에도 뭐 충분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 나서 하고요. 바람꽃님 대표님 책 아직 받을 수 있나요? 하셨는데요. 제가 쓴 책을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 제보.서비스.kr로 보내면 됩니까? 혹시 댓글창에 우리 PD분들 우리 조금 전에 책 받아보고 싶다고 하셨던 분 바람꽃님 아닙니까? 바람꽃님. 예. 바람꽃님 주소 보내주시면 책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책을 읽어보실 분들은 저희에게 요청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지쟁이님 전 대표님도 선크림 바르고 오세요 양 박사님처럼 했는데요. 제가 이제 베트남에 가서 선크림 이번에 글래모어 선크림을 바르고 얼마나 효과가 좋았는지 제가 오늘 제 얼굴에서 입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200분이 넘었습니다. 211명 들어오셨는데 200분 가자 이렇게 하고요. 버퍼가 심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 방송 보시는 분이 자신이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이 방송을 볼 때 버퍼 없는 것 같은데 자동 설정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고화질로 본인이 설정을 해놓았을 수가 있습니다. 고화질로 설정을 해놓으면요 버퍼가 좀 생기고 그래서 자동으로 해놓으면 고화질 때는 고화질이 보이고 또 그 데이터가 송출되는 용량이 좀 적으면 중저화질로 또 그다음에 뭐 약간 저화질로 나가기 때문에 전 자동으로 해놨네요. 자동으로 이제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지금 안 된다고 하신 분들은 아르다님은 폰을 껐다 켜도 심하네요 하는데 저는 괜찮은데요. 환경 설정에 가셔서요. 환경 설정에 자동으로 좀 한 번 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버퍼가 조금 있으신 모양이구나. 지금 자동도 버퍼 온다고 하는데 잘 되는 분이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지금 이제 오마이엘라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PD분들하고 기술 감독이 지금 조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지금 송출될 때는 문제가 없어요? 네, 문제 없대요. 문제가 없다고 지금 우리 문성재 총괄 감독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어쨌든 실명을 항상 언급을 하셔. 이거 여러분 그러면 그 유튜브 어플을 껐다가
다시 켜보시는 방법도 있고 저는 근데 괜찮거든요. 나는 여기 스튜디오라 그런가? 동해바다님은 전혀 없어요. 저는 잘 보임 이렇게 해주셨고요. 아이고 대구에 계신 예규님 들어오셨네요. 자동 아닌데 버퍼 없어요 이렇게 해주셨고요. 자 지금은 없네요 이렇게 하셨고 충북 제천의 정일권님 야 이제 제천이라는 이름을 딱 써주시니까 읽기도 더 좋습니다. 지금 양호. 제가 지금 시력이 괜찮은 게요. 지금 저게 보이세요? 보이거든요. 저는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게 방송 한 20분쯤 하면 저게 잘 안 보여. 그죠, 처음에는 잘 보이는데. 눈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제가 나이가 이제 나이인 만큼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남나이노님 남나이노님 480으로 맞춰주시면 된다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요것도 이제 하시고요. 예규님 미안합니다. 저 서울 사람이에요. 대구 분이 이렇게. 아니셨습니다. 예규님은 20대 후반에 맞아.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승리님도 광주에도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광주라고 하면 예. 경기도 광주 아니면은 호남에 있는 광주광역시 예.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요청하신 기사와 카톡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좀 풀어가려고 우리 오늘 주제를 좀 정했는데요. 네네. 그 기사 지금 알고 계시죠? 잠깐 소개 좀 해주실래요,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 일단 화면에 좀 띄워주십시오. 화면에 먼저 띄울까? 네. 예. 자 이게 지금 SNS로 가족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인증을 하는 게 최근에 또 이제 뭐 트렌드라고까지는 뭐 한데 아무튼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또 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기사 내용을 저희가 굉장히 좀 유의 있게 봤는데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을 하고요. 그 답변을 받은 거를 이제 SNS에 공개하는 놀이가 지금 유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저희들이 얘기를 하도록 하고 우리 화면 다시 좀 돌려주시고요. 왜요? 이거 아니었어요? 이 내용을 이제 말씀을 좀 나눠야 되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고 너무 감동을 먹어가지고 예. 지금 우리 그 이제 입장해주신 한 324분하고는 맛배기만 이렇게 좀 보고 예. 좀 숫자가 조금 더 늘어나면 예. 가족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오늘 저 기사를 보면서 네. 나나 또는 내 자식이 바퀴벌레가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그 바퀴벌레를 대할까 이런 거를 제가 보면서 참 살아있는 가족애 같은 걸 많이 느껴서 여러분들과 함께 꼭 좀 여러 사람이 같이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좀 이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지정이님은 이제 400가자고 돼 있고 400명이 곧 지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74분이 지금 들어와 계시고요. 혹시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신 분 중에서 좋아요 지금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좀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시면 좋아요를 많이 누르면 이것이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또 다른 데 지금 많이 이렇게 퍼져 나가서 우리 저 스픽쇼를 듣고 싶은 고객들이 자유롭게 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지금 500가자. 500가자? 네, 이지쟁이님 그리고 미스탄님 안녕하세요. 참 좋아하는 스픽스입니다. 하루에 스픽스 프로는 모두 시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랑 똑같은 외국에서 살고 있는 분들 우리나라가 많이 걱정이지요? 스픽스에서만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잘 보입니다. 늦은 시간에 일하면서 들으니까 더 좋아요. 친구들에게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요. 화이팅! 어디십니까 지금? 일본. 그 미저타님은 미저로 MS를 쓰셨는데 일본 어디서 이렇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십니까? 시차는 뭐 없으니까 일본 바로 이렇게 와서 보시는데 후쿠오카인가요? 하여튼 어디신지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소개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픽스 좋아요 꾹 기본이라고 다니엘라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김성기님께서는 스픽스 만들어준 정교환 감사합니다. 이거 뭐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박영채하고 같이 만들었는데 어쨌든 감사하고요. 좋아요 눌러주신 아나힘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신미님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민빠님 눌렀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오면서 먼저 누르고 본방사수 해주신 김진선님은 더 귀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9시에 저희들이 이제 커뮤니티에 공지를 했는데요. 정치 현안에 대해서 논의도 좀 하고
그리고 제가 지난 5일 동안 베트남에 출장을 좀 갔다 왔습니다. 네. 그 갔다 왔던 이야기도 하고 또 바퀴벌레 오늘 얘기도 하고. 바퀴벌레 얘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서친님들 있잖아요. 아 이제 스친자들 우리 스친자들. 서친자들을 그 제가 이제 서친이라고 표현했는데 네. 스픽스 친구들을 오늘 이제 들어와 계신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을 서친님이라고 일단 오늘 좀 부르겠습니다. 네네. 다음에 또 닉네임은 우리가 바꿔서도 써도 좋다고 지난번에 한 말씀을 드렸는데 서친님이라고 하면 스픽스 친구 여러분, 예 스친님들. 예, 서친님들 이렇게, 어디선가 스친님들. 예, 지금 우리 79 대신 어르신 한 분 들어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조남을 제가 잠깐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원타치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아 토종땅님이십니다. 토종땅님, 79세 대전입니다 하신 우리 토종땅님. 예. 저도 대전 사람입니다. 그 토종닭이라고 이름을 쓰시는 이유가 뭐가 있으신가요? 혹시 어디 동학사 쪽에서 토종닭집을 하시거나 이러시진 않으시죠? 아니면 혹시 79세가 아니시고요. 79년생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79세 이시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뭐 다 보시니까 어떤 거요? 유튜브 정도는. 아니 그러니까 79에도 얼마든지 볼 수 있지만 79년생이라는 생각도 뭐 괜찮고요. 그리고 오늘 서친님으로 우리가 좀 서친 이렇게 하다고 하니까 또 좋다고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YJH님 감사합니다. 왕나비님 고맙습니다. 서친 좋아요 굿. 별이 총총 서친님 발음은 좀 잘 안 되구나. 스친님 서친, 스친. 여기 닭이 많네요. 바닐라비님 여기 날고 싶은 닭님도 있지 토종 닭님도 있지 닭띠라고 하시는데요. 예. 79세가 닭띠입니까? 저희가 그 70 띠를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그러면 79. 아니 69년생이 닭띠인데. 그럼 81년생이 닭띠고 그러면은- 하여튼 그러고 추리탐정님 고맙습니다. 완이시기 정교한 하여튼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 못 읽었습니다. 강송화님도 들어오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TV고님, TV고는 지금 유튜브 채널이신데 채널 만드시는 분이신데 제가 자주 보고 있습니다. TV고님 고생 많이 요즘 저희 하시고요. 스픽스의 영상을 많이 이제 홍보해 주시는 채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굉장히 좀 격세지감을 제가 최근에도 막 느끼고 있고 아니 막 이렇게 그 유튜버에서 추천해 주는 그런 영상이나 쇼츠를 보면은 스픽스 건 줄 알고 봤는데 이미 이제 홍보를 해주시려고 올려놓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혹시 제가 쓴 책을 읽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요. 우리 제보 골뱅이 스픽스.kr 이렇게 우리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우리 실무 담당 PD가 올려놨는데 이쪽으로 본인 닉네임하고 전화번호하고 주소만 있으면 되죠. 실명은 일단 공개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미저타님은 미야기 현에서 야 미야기 현에 계시는구나. 후쿠시마 바로 위에 야 살고 걱정되시겠다. 있는데 예, 많이 걱정하고 계시죠. 일본에서 일단 오염수 방류 안 하고 자체적으로 보관하면 우리나라 그 지금 잠실에 있는 석촌호수 정도의 사이즈로는 충분히 90년 동안 보관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일본 예. 내에서 시민들이 나서서 예. 태평양으로 방류가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일권님은 전 소띠입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소띠라고 하면 소띠도 종류가 워낙 많아가지고 62년생 이런 분들도 소띠 아닌가요? 62년생 70 쥐소범토용 저 그런 거 잘 못 따집니다. 예예 하여튼 그런데 그리고 토종당님은 해방둥이시네. 실제로 그러면 79이 많으시. 79세 맞으시네 우리 토종땅님이. 그러면은 1945년도에 이 늦은 시간까지 저희들 방송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는 사이에 지금 무려 500분. 494분이 오셨고요. 네. 500분. 거의 500분 다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왔는데요. 81이 닭띠, 79가 양띠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79 양띠, 예. 이거는 연생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 같은데. 예, 78 79세는 닭띠. 예. 닭띠. 79세는 닭띠라는 것 같고요. 그리고 TV고님은 스픽스 앵커샷만 팬심으로 모아볼까 하는데 괜찮을지요? 앵커샷? 앵커샷 누구 말씀하시죠? 뭐 노영이, 백운기 이런 이제 우리 선배님들 예. 보고 오신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앵커샷이 뭔지 좀 말씀만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그래도 예, 저희가 그 정도로는 잘 몰라가지고. 예. 자, 별이총총님은 요즘 다른 진보 유튜버보다
스픽스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는 상식 튜브입니다. 상식 튜버입니다. 뭐 중도다, 진보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확실히 아닌 것은 극우 채널은 아니다. 아, 저희는 절대 극우를 지양합니다. 예, 예. 아, 극우는 진짜 정말 지양합니다. 야, 우리 지금 10원짜리 인생 어르신은 지금 무안군 전남 무안군 삼양읍에 올해 73이군요. 아유 반갑습니다. 그리고 레드헤어님은 올해 73.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봐주시니까 실제로 우리가 만 65세 이상이 예. 전체 구독자 20%가 만 65세 이상이더라고요. 그러면 25만 명 중에서 20%하면 5만 명 정도가 만 65세를 초과하니까 예. 정말 지각 있고 애국심 있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실제로 우리 스픽스의 주 구독층이다. 이런 거 생각하면 저희들이 방송을 그래도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을 위해서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와, 오늘 빠른데요. 예. 545분이 들어오셨어요. 쭉쭉 올라가시네요. 이러다 진짜 아까 야. 말씀하신 대로 10시 40분에 한 1000명 되겠어요. 1000명 정도 되는 수가 있겠는데요. 예. 야, 이게 지금 주제가 좋아서 이랬나요? 오늘 9시 커뮤니티에 정치 현안 완이의 베트남 출장기 서치님들과 소통 공지 올려놨다 이렇게 하고 우리 또 PD가 오늘 카톡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했거든요. 예. 바퀴벌레 이야기 너무 좋은 거예요. 바퀴벌레. 야, 혹시 바퀴벌레 이야기 모르는 분은 모른다고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그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아, 미노리님은 선크림 써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적극 추천합니다라고 하셨고 선크림 홍보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좀 하겠습니다. 저희도 술게임 홍보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아, 예. 거기다가 오늘은 그 광고를 원래 하셨는데 지금 뭐 요즘 잘 안 팔린다고 해가지고 이 저 뭡니까 거기 도라지청 어떤 예, 예. 그분도 엄청 우리 애독자신데 그 요즘처럼 이렇게 황사심 할 때는 도라지청이 굉장히 좋은데 오늘 같은 날에는 으뜸농부의 도라지청을 꼭 드셔야 되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있다가 열심히 홍보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홍보할 때 야 저것들이 뭐 장사한다고 고생하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족처럼 우리가 함께 좋은 상품을 나누고 그 상품을 나누어서 스픽스가 좋고 여러분들도 조금 저희들을 위해서 기부한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우리를 따뜻하게 만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동해바다님 으뜸농부 도라지청 그거 샀다고 또 댓글 남겨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드셔보시니까 어떻든지도 좀 올려주시면 더 좋겠는데요. 네, 선크림 바르신 분들도 이제 예. 제가 실제로 매일 바르는데요. 이제 흡수력이 되게 좋아가지고 제가 선크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사실 매일 바르고 있습니다. 이 광고님은 이런넷 범띠 안녕하세요 전 선생님 이렇게 하셨는데 이 제가 지금 56이고 이런 넷이면 저보다 16년 66 인생의 선배님들이 많이 들어오시는구나. 참 감사합니다. 큰마루님은 감사합니다. 스픽스가 상식이 만연한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이구 구르는 돌림은 스픽스를 위해서 광고로만 1시간을 무려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격려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 감사드리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저희 왁자지 걸 녹화하면서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해봤어요. 저희가 이제 어쨌든 광고 타이밍 맞추려고 예. 그 다른 이제 정치 현안 얘기하다 중간에 껴넣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광고 상품을 1시간 동안 한 8개를 소개하는데 다 정치 현안이랑 맞닿아 있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그 아이디어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이게 좀 생소하잖아요. 생경하다 그러고 광고 같은 네. 거를 이제 방송 중에 이렇게 말씀드리려면 왠지 멋쩍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좋은 유튜브 채널이 되려면요. 네. 그 광고라는 것과 프로그램이 아주 잘 흡착이 되어서 예. 딱 맞아 떨어져서 듣기는 듣는데 광고 효과는 나는데 재미는 더 있어. 이제 이런 방식으로 광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스픽스라는 방송을 저희들이 일주일에 저희들이 1시간짜리 생방, 1시간짜리 제작물 기준으로 생방하고 제작 네. 한 30개 정도를 저희들이 만들면 아마 스픽스가 지금 국내 유튜브 채널에서 유튜브 전용으로 하는 것 중에서 방송 제일 많이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유튜브를 기반한 이제 종합편성 채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가야 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과정을 하나하나 이제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오.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600분이 넘게 들어오셨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강수마님이 계속 지금 버퍼가 좀 심하다고 말씀 주시는데 버퍼 없이 방송을 좀 하면 좋겠는데. 저는 지금 아직까지는 괜찮거든요. 다시 한우기님은 껐다가. 저하고 동갑이고 68년 잔나비인데 여기서 68 잔나비는 68년생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1원이 넘는 많은 어르신들이 범띠, 소띠 다 들어오시기 때문에 네. 68은 나이 표시가 68로 익힐 수도 있고 생년이 68년으로 읽힐 수도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람꽃님 정확하게 완희 대표님 68년생입니다. 이렇게 했고요. 디폴트 애니웨이님은 선크림도 완판 많이 가져와 이랬는데 선크림이 실제로 많이 팔려가지고요. 예, 더 찍었답니다. 더 찍었답니다. 한 10,000개 정도를 추가 주문을 해서 그 네이버에서 선크림 종류가 뭐 몇만 개가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근데 이번에 우리가 스픽스하고 글래머 지금 이제 광고 나가지 않습니까? 천연 성분 선크림 저걸 판매를 했는데 100위 정도 했대요. 몇만 개 중에서. 그리고 그게 몇만 개 중에 100이요? 몇만 개가 야. 있대요. 그 상품이 엄청나게 많은 모양이에요. 오. 그래서 저걸 이제 사전에 저희들이 써보고 이렇게 막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예, 나서 예.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걸 그 기획 상품을 해보자고 우리 PD들이나 이제 기자가 예. 또 제안을 하고 예. 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팔려서 네. 추가 생산에 들어갔다고 일단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스픽스 글래머는 오늘 내일까지 팔고 예. 한 2주 정도는 팔리지 않고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다시 판매를 한다고 이렇게 하던데 예. 그 정도로 이제 인기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미 사셨네요. 뭐 머스러우미님, 유포텐님 이미 구매하셔가지고 쓰신 분들이 있고 사무엘 빈님이 지금 선크림을 네이버에 치니까 70만 개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와, 그 중에 그러니까 100이 좀 한대요. 야, 대단한. 70만 개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살아있네. 그래서 이 지금 제조사인 글래머도 굉장히 고무되어 있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 지금 한 1000세트 정도가 팔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1000세트가 많다고도 할 수 있고 적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네이버에서 스픽스 글래머를 치면 저렇게 많이 이제 팔려서 너무너무 좋다, 기쁘다, 감사하다 이렇게 매일 감사의 문자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광고 얘기 나온 김에 그럼 술겜 얘기해도 됩니까? 네, 술겜 좀 말씀해 주세요. 술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복용법, 술겜의 복용법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술겜은요, 이게 이제 우리 변희재 대표님, 안진걸 소장님이 술겜을 자주 드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복용법이 아주 전공법으로 드실 텐데 저도 이제 정석으로 먹고 있는데 술을 많이 먹었다. 그러면 자기 전에 일단 요걸 한 포를 먹습니다. 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잔여 숙취가 있다. 그럼 또 한 포를 먹습니다. 그러면 정말 거짓말처럼 대략 1시간 안에 머리가 말끔해지는 제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당히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많이 먹었다 싶으면 숙취가 있을 것 같으면은 자기 전에 집에 가서 자기 전에 한 포 드시고요. 일어나서 한 포 드시라. 그러면 술겜의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술 먹는 도중에 이거를 드시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 술자리가 끝나고 술겜을 먹고 집에 가서 아침에 자고 일어난 다음에 먹어라. 아니면 새벽에 이제 쉬하러 갈 때 그때 한 포 먹어라. 이제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천공 목소리가 절반쯤 있고 본인 진짜요? 박영식 목소리가 절반 정도 있는데 요즘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지금 안진걸 소장님이 전 대표님 화이팅 아자입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것도 보고 계세요. 야 우리 방송을 안진걸 소장님이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안진걸 소장님이 술겜의 몰몬트 역할을 많이 하셔서 효과가 상당히 입증돼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네이버 검색어로 영한 네이처를 치면요 지금 우리 PD가 또 이 순발력 있게 바로 올려주네요. 영한 네이처를 쳐주시면 이쪽에 여러분들 이쪽에. 술겜 술 안 드시는 분은 일부러 드시지 마시고요. 술 드시는 분들은 필요할 때 술겜을 애용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빠른 충전님이 올려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 미야기 현에 계시는 우리 미저타님도 올려주셨는데 서정식님 후원 감사합니다. KBC 백운기 앵커 하차합니까 이렇게 질문이 실제 나왔는데 오늘도 저 질문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이게 지금 보니 우리 백 앵커님이 고지를 하셨나요? 아니면 어디 소문이 났습니까? 아니 저도 누가 오늘 물어보길래 그래서 우리 방송 원래 잘하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대답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서 그 얘기를 들으셨나요?
저도 궁금하네요. 혹시 이 얘기를 들었던 데가 어딘지 좀 말씀 주시면 네. 제가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좀 해보겠습니다. 백운기 앵커님이 혹시 뭐 시사일본지를 뭐 하차한다는 말씀을 방송 중에 하셨나요? 예? 어디요? 누가요? 예. 아, 노영희 디너쇼에서 변희재 대표님이 얘기하셨어요? 예, 실제로? 그러면은 그럼 맞겠지 뭐. 백운기 앵커님이 실제로 방송에 하차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근데 세상에 이 소문이 정말 빨리 비밀이 이렇게 없네요. 비밀이 없고 그렇게 해서 제가 듣긴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정치 본색에는 뭐 굉장히 열정적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백 국장님 저희들하고 계속 이제 하실 건데 바깥에서 이제 이런 소문이 아마도 났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또 나중에는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또 공개적으로 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뭐 불편한 점이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디딤돌림 말씀 질문대로 백운기 앵커가 진짜 광주 방송 하차 그럴 예정입니다. 충북 요까지는 제가 제천의 말씀을 정일곤님은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으셨지? 발언이 세서 하차하셨대요. 글쎄요. 천년바위님 안 됩니다. 박 앵커님 하차는 정말 안 됩니다. 그리고 저도 전남 해남에서 매일 보고 있어요. 참고로 69세예요. 김영목님도 올려주셨는데 어쨌든 이제 광주 방송 내부에서 이제 뭐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이해는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또 백운기 국장님도 우리가 보통 이제 사석에서는 백운기 우리 앵커님을 국장님이라고 다 부르거든요. 우리 선배님이라고 부르기도 연세가 좀 많으셔가지고 백운기 국장님도 아마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MBN에 계시다가 이제 KBC로 가셔서 방송하셨는데 뭐 어떤 경우에도 스픽스 정치본색은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백 국장님을 뭐 영원히 못 본다거나 이런 건 아닐 테고요. 이미 이제 바깥으로 그 얘기가 알려졌다면 그걸 기정사실로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바람꽃님은 하차하면 바로 광주 방송 구독 취소하겠다 이렇게까지 올려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 프로그램을 계속 시사 1번지를 가져갈지 진행자가 교체가 될지 시사 1번지 전체를 다 내려버릴지 이런 부분은 광주 방송에서 지금 현재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라님은 와 무서운 세상 일체 이렇게 빠르다고요 다. 그러네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다 예상하는 거예요. 야. 왜냐하면 동접자가 15,000명씩 갔거든요. 그렇죠. 네. 1조 회수가 6만 회, 7만 회 이렇게 되고 네. 제가 백운기 국장님 진행하는 금요일 날은 일주일에 한 번 제가 나가는데요. 보통 동접이 평균적으로 만 명이 정도, 넘고 만 뭐 조회수 한 10만 회가 좀 상회하던데 예. 그 이현주 전 의원하고 변희재 대표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실제로 KBC 광주 방송은 지금 백 국장님이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동접자가 많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15,000명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방송을 문을 닫는다라고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겠죠. 소설을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서정진님 너무하네요. 그리고 큰마루님은 백운기 앵커님의 정치본색 광팬입니다. 정치본색만큼은 천년만년 진행하라고 이렇게 하셨고 심원정님도 이게 촉이 보통이 아니신 것 같아요. 심원님 호반이 문제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기서 호반이라는 건 호수 이름입니까? 아니면 어느 회사 이름입니까? 은정이 누님 대단하세요.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십니다. 은정이 누님이 혹시 저 포천에 계신 분 아닌가요? 지역은 제가 기억 안 나는데 우리 심은정 누님이 어디 계셨었죠? 어찌됐든 이제 호반건설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있고 실제로는 광주방송은 호반건설하고는 관련이 없는 회사입니다. 호반건설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호반건설이 호반은 저쪽 제3자의 매각을 했습니다. 광주방송을. 그래서 거의 광주방송을 현재 이제 자산운용사가 지금 갖고 있거든요. 자산운용사가 이제 광주방송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호반건설은 서울신문을 인수하면서 대기업 집단에 들어가면서 맞습니다. 방송 경험업을 할 수 없는 위치가 되어서 이 광주방송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심원정님은 원래 대주건설이 갖고 있었죠. 거기 호반으로 갔다가 지금은
자산운용사가 갖고 있는 그 자산운용사의 이제 원 그 자금의 뿌리가 어디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해석이 다르긴 한데요. 거대 자본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표면적으로 이제 뭐 어쨌든 제가 이제 여기서 이 내용을 또 이제 뭐 오늘 오기 전에 그 내용을 접했고 여러분들이 또 이 의견을 주셔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만 정치 본색 쪽으로 또 이제 구독자층이 확 또 막 몰릴 수도 있겠네요. 예, 뭐 그런 것은 뭐 몰릴 수 있다 없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예단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프로그램을 진행자가 뭐 박연코도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지금 한 5개에서 10개 정도 하고 있잖아요. 예. 뭐 진행자는 많이 할수록 좋은 거죠. 시청자를 여러 시간에 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만나는 것은 이제 좋은 거고 방송하는 분한테 방송이 하나밖에 없다는 건 사실 좀 불행한 거죠.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그것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이 내용은 결국 이제 4월 중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다 이제 나와서 정리가 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때 좀 더 명확한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자 이제 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머서루우미님 방송 하차 힘든 일이죠. 추리 담당님 무슨 독재 국가냐. 나그네 보찜님 대구 MBC로 오세요. 그리고 이제 예 비니맘님은 이현주님, 변인재님 등 패널들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서 그렇나 이렇게 하고 알파벳님은 서겨라 이렇게 하고 또 해놓았고요. 매일 보는데 속상하다 스머퍼님, 운수 좋은 날님은 백운기님 참 언론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백운기 선생님 뭐 저기 근데 이거 사실은 기정 사실화 된지는 아직 잘 모르는 내용이어서 백 예. 선생님이 뭐 얘기하시기 전까지는 뭐 일단 저희도 그냥 일정 부분 소문은 좀 들었다 정도로만 이제 뭐 확인하는 정도만 하겠습니다. 뭐 더 얘기해봐야 예. 이제 저희가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게 분위기 좀 바꾸는 의미에서 이게 천연 성분 선크림 관련된 얘기를 좀 할까요? 가시죠. 제가 지난 5일 동안 베트남에 좀 갔다 왔습니다. 네. 제가 베트남 전문가라는 사실을 아는 분이 적겠죠. 적겠죠. 네. 근데 한 번쯤 이제 얘기 어필을 한 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도 이제 지사가 있다라고 언급을 스픽쇼에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라고 하면 뭐 여행 가이드로서 전문가냐, 네. 아니면 비즈니스 영역에서 전문가냐, 네. 아니면 베트남에서 네. 밥 먹고 술 먹고 이런 것들을 너무 잘해가지고 프로페셔널처럼 돼 있느냐, 예. 아니면 베트남 말을 잘하느냐, 예. 아니면 영어를 잘하느냐,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전문가가 돼 있다는 거는 어느 쪽이죠? 너무 복합적인데요. 그래요? 5가지를 얘기하셨네. 제가 이번에 하여튼 그 천연 성분 선크림 글램무어를 가지고요. 예. 베트남에도 이미 제가 선물을 많이 줬고 베트남 사람들은 실제 효과가 있는. 왜냐면 베트남이 지금 현재 기온이 우기와 이제 건기가 끝이 나고 우기로 막 넘어가기 직전에 1년 중에 가장 더울 때예요. 4월, 5월 이럴 때가 덥거든요. 6월부터는 5월 달부터는 이제 우기로 들어가면 예. 하루 종일 이제 비가 내리고 이랬는데 굉장히 더워요. 낮에 지금 체감온도 한 40도. 아우. 그다음에 이제 그 듣는데도 막 덥네. 온도계로 나오는 게 한 36도 정도 듣는데도 되는데 덥다. 야 스피스 글래모아 저거를 바르고요. 한 예. 2번 정도 발랐는데 예. 제가 야외에 좀 많이 다녔거든요. 예. 근데 얼굴 보니까 그렇게 타지 않은 안 타셨어요? 많이 안 탔죠. 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 이걸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한테 또 비즈니스맨 앤 워먼들한테 제가 좀 나눠주면서 한번 발라보라고 하니까 생각보다 부드럽고 좋대요. 그리고 광택이 좀 난대요. 살짝 나죠. 예. 나죠. 그래서 제가 직접 글램모를 유통하는 사장님한테 베트남에 전화를 했어요. 야 베트남에 땀도 많이 나는데 이걸 발라보니까 약간 그 밝은 빛이 브라이턴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래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예. 화이트닝 성분하고요. 화이트닝 성분하고 그다음에 주름 좀 펴는 거 있어서 그 미백 효과하고 주름 개선의 그 성분이 스픽스 글래모어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스픽스 글래모어는 이 백탁 현상이라 그랬습니까? 하얘지는 거. 하얘지는 거 이것도 없이 얼굴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자외선 차단 효과는 있고 그리고 피부 주름 개선과 미백 효과까지 좀 있으니까 이번에 제가 5일을 꼬박이고 바깥에 사실 저는 현장을 좀 많이 다니고 또 우리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현장을 다니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저 글래모어를 발라보니까 지금 현재 피부 상태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와, 효과 확실히 있다. 그리고 자극이 확실히 적었어요. 저자극, 진정 효과 이런 것도 확실히 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스픽스 글래모어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스픽스 글래모어를 지금 현재 구입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제가 강추하고 보증하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안 들면 다 반품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은 돈을 돌려드려야 되지. 그 정도로 제가 자신 있게 추천을 해드리니까 오늘 선크림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1+1, 2+2 이렇게 하셔서 부모님과 가족과 형제간에 나눠 쓰시면 참 좋겠다. 나 이 댓글 너무 웃겨요. 예. 심은정님, 또 운정이 누님이 또 하나 오늘 또 획을 긋고 가시네. 김영환이 글래무어를 몰랐네. 술을 폭탄을 20잔을 말았다면서요. 근데 아무튼 글래무어를 몰랐네. 김영환이 알았으면 그거 사진 찍혔을 때 얼굴 벌겋지 않았을 텐데. 맞습니다. 천연 성분 선크림, 연꽃 추출물, 저자극 진정, 스픽스 글래무어, 1+1 26,000원, 2+2 5만원, 스픽스 파우치를 증정합니다. 완타치님 감사합니다. 와니님께 가스라이팅 당했다.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면 이제 그 국내에서 글래모어를 유통하고 계시는 유통 사장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겠다. 오늘 저녁에 이렇게 제가 생방송에서 주요 방송 시간을 빼고 이렇게 내가 하고 있으니까 예. 그분은 조남이 선한목자의 약자를 써가지고요. 예. 이름이 선목이에요. 아, 선목 사장님. 선목인데 이름만 성은 내가 얘기할 수 예, 없고 그 선목 사장님. 선한목자여서 네네. 이제 선목 할아버지가 사장님 열심히 했습니다. 예,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영한네이처 사장님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한네이처 사장님은 지금 경기도 용인에서 예. 한의원을 직접 하고 계시는 한의원 원장님이시죠. 네, 예. 용인의 허준입니다. 허준이죠. 21년 동안 한 집에서 계속 연구하면서 술 깨는 약을 만들어서 전 국민들에게 술을 더 드시도록 하는 분이가 이분은 애국적인 분이에요. 아니면 약간 이 국민들 건강을 해치는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하여튼 그렇게 하고 행복하게 있습니다. 음주하시라고. 예. 그렇죠. 예. TV고님하고 지금 날고 싶은 당님은 이 오전 11시에 생방송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계속 올려주셔서 조금 전에 변희 대표가 아까 노영희 디너쇼에 와서 말씀을 하셨는 모양인데 이 백운기 국장님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끝이 없이 올라오네요. 저는 이거 오늘 의도적으로 좀 피하고 싶어서 저희도 예, 주제 의도적으로 조금 피하고 싶어서 지금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스픽스 글래모어를 갑자기 사고 싶은 마음이 좀 덜 생기는 모양이에요. 근데 정치본색에서도 지금 백운기 국장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홍보하고 계시거든요. 정치 본색을 11시로 옮기자 운동이 지금 벌어지겠네요. 그래요? 댓글을 보니까. 에헤이. 10원짜리 인생님 11시에 새로운 프로 만들어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이 대답해 드릴 수 지금 없고요. 미리 하면 안 돼. 자 지금 그리고 원타치님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 KBC 광주 방송도 좋은 방송이고요. 예, 스티님들 그리고 다 분노하지 마시고요. 예, 저희 이제 저희 입에 모터 달듯이 홍보도 많이 했으니까 예. 원래 이제 준비해놨던 주제로 이제 가셔야 됩니다. 네. 예. 자 여러분들 이제 지금 한 800분 정도 들어와 계신데 오늘 이 기사를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상문 PD 올려주세요. 바로 올려주셨어. 자 우리 박영식 이제 앵커가 한번 설명 예. 간단히 해주세요. 예, 이게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최근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부모님한테 받은 답변을 SNS에 공개하는 놀이가 유행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답변들이 굉장히 좀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혹은 또 밖에서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은 가장 가까운 존재인 가족에 대한 의미를 좀 잊고 지낼 때가 많은데 이제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요 기사에 이제 첨부되어 있는 그런 그 카톡, 트위터 이런 캡처들을 좀 저희가 모아봤는데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엄마한테 보낸 거예요. 엄마, 내가 만약에 바퀴벌레로 변하면 어떻게 할 거야? 했더니 엄마가 잘 보살펴 줘야지라고 하고 바퀴벌레 징그러운데 하면 사랑하면 안 징그러워져라고 이제 하면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우리 어린 아이들이 엄마한테 이제 이걸 보내기 운동 같은 걸 하는 거잖아요. 예. 야 내가 만약에 엄마 지금 바퀴벌레로 바뀌면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이제 그 대답을 주고 받는 겁니다. 예. 저거 하나 이제 해서 받고 또 다른 거 하나만 더 또 있어요. 예. 이것도 똑같아요. 한번- 엄마, 내가 갑자기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바퀴벌레 키워야지. 엄마는 바퀴벌레 낳았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지 뭐야. 우리 공주 바퀴벌레는 토동토동 키울 거야라고 하면서 그 바퀴벌레를 예쁘게 키우겠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답니다. 자, 다른 분 것도 한 번만 더 올려주세요. 예, 요거는 엄마는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어떡할 거야라고 물어봤는데 난 엄마 바퀴벌레가 돼야지. 자, 이분이 맘순씨예요. 아마 이제 엄마하고 아이하고 같이 카톡 주고 받을 때 엄마 닉네임. 닉네임이 맘순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제 제가 읽어볼게요. 엄마는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네. 난 엄마 바퀴벌레가 돼야지. 힝? 같이 바퀴벌레로 살자. 감동적이야. 뭐면 어때? 바퀴벌레든 뭐면 어때? 야, 그 밑에 감동적이다. 보면은 너나 누구는 그러니까 이제 개똥이나 자식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나 너나 개똥이는 영원한 내 애기들이야. 무엇으로 태어나든 내 영혼을 다해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너무 감동적이죠. 눈물 나려고 하지. 아 정말 예. 우리 엄마도 똑같이 대답할 거예요. 예. 그래서 혹시 지금 우리 방송을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이제 연령대가 만 45세 이상인 분들이 이제 많고요. 예. 그러면 아마 아이들이 다 있을 텐데 이제 아이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그 질문을 하면 그 아이들을 다시 감동시킬 수 있는 여러분의 대답이 뭐가 되면 좋은지 한번 올려주시기도 하고요. 엄마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아빠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질문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아주 재기발랄한 이런 답변들을 좀 벌써 올려주시면 올라오고 저희들이 있어요. 소개하겠습니다. 초연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네요. 이분의 이제 감동에 올라탔어요. 빵 놓아둘 거야 매일매일 물과 함께라고 이제 먹을 거를 이제 놔두고 가겠다라고 예. 말씀을 주셨고 98체리님은 저번 주에 딸이 묻길래 바퀴벌레 생태 공부해서 이쁘고 건강하게 키우겠다고 했어요. 98체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분들은 감동 파괴자예요. 뿌사리님은 바퀴벌레 약 파는 엄마가 될 거요. 그리고 유유님은 우리 엄마는 바로 바퀴벌레 죽여야지라고 신발 들고 쫓아온다고 하셨고 감동을 파괴하는 분들이 좀 계시네요. 예? 이 감동 받으려고 제가 소개해드린 건데 용돈 떨어졌구나 이상우님 이런 방송 주셨고 미러킴님은 난 감정이 메마른 건가 감동은 없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해주셨는데 당연하다는 말씀은 어떤 거죠? 그 바퀴벌레로 있으면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 당연하죠. 바뀌나?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이총총님은 집에 있는 뽀로로 집에 키워야죠라고 이제 말씀 주셨고 야 우리 정일권님 충북 제천의 정일권 선생님은 야 너무 감성팔이 소재라고 하시는데 이분 제가 우리 정일권 선생님 성격 제가 분석 한번 해볼까요? 분석해 주세요. 아 굉장히 이성적입니까? 주관이 뚜렷하고 분명한 분이고요. 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만 나는 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일을 하면 절대 실수는 없습니다. 아 그런데 재미도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감성팔이로 바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감성적이어서 감동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야 이거 장난이다 애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이성적이라는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우리 그렇지 않은지 지금 한번 답을 한번 올려주십시오. 천년바위님 저도 바퀴벌레 할아버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천년바위님은 손자들이 아마 이렇게 이제 보내줄 수 있으니까 네. 바퀴벌레. 충북 제천의 정일권님 크크크크 하셨어요. 제가 이 사람 보는 눈이 제가 좀 있다고요. 전에 돗자리 깔아서 예. 백운기 국장님하고 여의도에 돗자리 한번 깔자 그랬거든요. 예. 제가 한동훈이 다 맞췄죠. 한동훈 장관님 다 맞췄죠. 제가 웬만한 정치인을 제가 맞추거든요. 내가 박영식 양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가 맞출 수 있어요. 진짜요? 그래요. 제가 어떻게 됩니까 미래? 미래에 예. 그 몇 년 뒤에 미래를 내가 읽어드릴까요? 가까운 미래 한 5년 뒤. 5년 정도? 뒤에? 네네. 대박 아니면 쪽박 둘 중에 하나겠지. 아 대박 아니면 쪽박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이제 전제 조건이 있지. 뭔지 이야기해 보세요. 스픽스에서 5년 동안 충실히 방송 열심히 했을 때 아니 대박난 그러면 겁니까? 쪽박이고 쪽박이에요? 스픽스에서 충실히 하면서 KBS, MBC, 그렇죠. SBS 같은 네. 공중파에서
메인 진행자까지 예, 가면 대박이지. 다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그 가기 전까지 스펙스에서 멸사봉공의 정신을 가야 되겠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5년 뒤에는 하여튼 대박 아니면 쪽박입니다. 부사리님 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 부사리님 백앵크님 힘내세요. 오늘 하차 변 대표 말하던데 전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진짜 갑네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자, 저는 뭐 의견을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예, 저도요. 자 그리고 유포태님이 유포태님은 이뻐지게 바퀴벌레에다 이뻐지게 글래머도 발라줄게.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감시자님 무서우시네. 감시자님은 돈봉투 물고 숨은 바퀴벌레 잡자. 자 역시 이제 박영식 앵커한테 지금 잘 해주신 게 이제 공중파 진행자 가자 이렇게 우리 알파벳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그 블루님이 감동적인데 나쁜 짓을 해도 나무라지 않고 자기 자식만 위하는 부모 교육도 문제라는 생각이 저는 성격이 이상한가요? 이분도 일을 잘하면 잘할 뿐인데 같이 일하면 재미없는 분인가요? 예. 야, 이 광고님께서는 실제 광고를 하시는 분인가요? 잠깐 읽어주시죠. 예, 전 선생님 아주 오래전 아마 10여 년 전 우연한 기회에 TV 방송 토론에서 전 선생님의 조리정연하고 특히 정의감 넘치는 견해에 큰 감동받아 가슴속에 간직했었는데 이렇게 훌륭한 언론 스픽스로 선생님을 뵐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스픽스에서 전 대표님 말씀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경청하고 있습니다. 정치 외교학 전공입니다. 이광호님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 모자란 전기한 평론가를 이렇게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간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이 광고님은 지금 이제 광고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디서 이거 지금 카톡 보내주시는지. 그러니까요. 카톡이 아니고 우리 채팅 보내주시는지 한번 말씀 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설마 진짜 광고 업계에 계시는 건가요? 조남이 광고이진 않겠지. 그렇죠. 예, 이 광고. 설마 조남이 이광고님은 아니실. 예. 또 이광고면 또 어때요? 사실은 그쵸? 광자 고짜님. 예. 예, 감동이고 동감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우리 이장님 팬이라고 댓글 남겨주고 감사합니다. 계시고. 청년 회장님 5년 후에 국회 청년 최고위원 운수 좋은 날. 좋은데. 예. 상식당 만들면 갈게요. 상식당. 예. 네. 오 나그네 보찜님 뭐 대단한 평가를 해주셨어요. 예. 박영식 앵커가 손석희님보다 더 낫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모자란 저를 이렇게 예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진심으로요. 날고 싶은 당님은 MBN에서 저를 봤다고 하는데 반갑습니다. 꼬꼬댕님도. 안진걸님 지금 술 드시고 계시면 술을 계속 드시고요. 댓글 올려주셔서 드시고요. 전 대표님 영식님 짱이라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자 한평택님 너무 고맙습니다. 매일 시청 중 처음 채팅합니다. 울남편 위에 선크림 구매했습니다. 스픽스 모든 방송 화이팅. 한평땡님 감사합니다. 고향이 한평이시고 지금 살고 계신 데는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올려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평 나비 축제 너무 좋아요. 예, 훈훈한 스픽 블루님 감사하고요. 심원정님이 역시 박영식 앵커를 좋아하시는구나. 의문의 일패. 의문의 저는 일패. 사실 손석희 의문의 아닙니다. 일패래. 저는 근데 이제 손 사장님이랑 저를 이제 비교해 주시는 건 대단한 영광이고요. 예. 정말 뭐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진짜. 야 빠른 충전님은 네. 정계환과 안진걸이 씨름하면 누가 이기느냐. 이거 예전에 질문 나오지 않았습니까? 일단 체급이 다르고요. 체급이 다르죠. 예. 안진걸 선수는 실제로 선수 생활을 초딩 때 하셨다고. 초딩 때 진짜 선수인지 실험부 소속 멤버였는지 참고로 저는 실제 초등학교 3년 동안 네.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네, 이쪽은 진짜 선출이고요. 거기는 이제 취미반이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체급이 다르기 때문에 안진걸 선수가 저를 이길 수는 근데 하지만 없습니다. 저는 안진걸 선수의 종아리를 봤기 때문에 이 종아리에서 나오는 어떤 그 버티기 파워라든지 이런 것들이 밧다리에 잘 넘어가지 않을 만한 그 종아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 거리의 운동가 아니겠습니까? 이 안진걸 선배가 굉장히 종아리 근육이 튼튼해가지고요. 버티기는 잘할 것이다. 한 표 걸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 그럼 여기 뭐 씨름장을 만들어 놓고 생방으로 씨름을 한번 해가지고. 스픽스 스포츠. 예, 좋습니다. 빠른 청정님께 제가 말로는 한 판 붙고 제가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로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말은 그분이 워낙 잘하셔가지고. 저는 안 소장님하고는 대단하시고요. 절대로 말싸움을 이길 수가 없는 예. 아마 대한민국에는 없을 거예요. 이 광고님이 지금 댓글 올려주고 계신데 제니 의원님, 천는바이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인사까지 해주셔서 고맙고요. 이 광고님은 그 실제 광고를 하시는지 아닌지 아까 질문 드렸는데 대답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댓글을 같은 걸 여러 번 쓰시는 거 보니까 우리 연식이 좀 있으신가 봐요. 우리 이광구 선생님. 아 그래요? 예. 자 그렇게 하고요. 진달래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이긴다 한 표 맞고요. 제가 네. 실제 이깁니다. 그 웬만하면 제가 지지 않습니다. 제가 또 체급도 좀 높아가지고요. 자 그리고 제니유님이 오늘 선크림 4개에 와서 1개씩 나눠주려고요. 파우치 색이 어지간한 먼지 닿아도 표가 잘 안 나겠더라고요. 파우치를 좀 더 고급으로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던데 물은 일단 안 들어오는데 어디 뭐 목욕하거나 아이들 학교에 손자들 아이들 학교 갈 때 물건 같은 거 넣어줄 때 쓰면 될 것 같고요. 바람꽃님 후원 계좌 물어보셨는데 아직 저희 스픽스는 후원 계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게 그 저희 오늘 주제한 그 정치 현안과 관련돼서 질문 달라고 아까 초반에 극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도청 문제가 가장 큰 화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베트남에 출장을 가셔가지고 우리 정계환 평론가가 아마 스마트폰으로 이제 뉴스를 보셨기 때문에 그 내용과 더불어서 베트남 출장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베트남 출장과 지금 도청 사건은 워낙 일적 사건이어서 이걸 동시에 해달라고는 아니고요. 순서대로 그냥 아무거나 달아주세요. 사실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가족이고 선후배라는 생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5일 동안 제가 이제 베트남에 갔다 왔는데요. 이제 갔던 이유가요. 원래 제가 베트남 사업을 한 지 한 15년 정도 되니 거기는 이제 현지 외국인 투자 회사가 우리 회사로 있고요. 이제 그 일과 별도로 이번에 가서 저희들이 이제 현지 변호사하고 네. 또 베트남 미국 국적의 베트남 이제 그 전문가죠. 네. 이제 이런 분들 만나가지고 스픽스에서 베트남과 관련된 비즈니스 투어, 그다음에 힐링 투어, 예. 그리고 베트남 역사 투어 이런 것들을 좀 기획해서 오. 올 6월 달 정도부터는 오. 뭔가 베트남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좀 야. 진행을 해보자.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프로그램 기획차 이제 갔다 왔고요. 베트남은 산업적으로는 지금 뭐 전 세계의 생산 기지가 돼 있고 예. 또 관광으로 보면 하롱베이나 이제 그 캄보디아 이런 데는 이제 하노이 쪽으로 많이 가보셨을 테고 저희들이 지금 사업 기반이 호치민에 있습니다. 호치민은 관광지로 유명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그 중요한 생산 기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이 이제 좀 비즈니스 쪽에서는 상당히 배울 게 많이 있다.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보통 평가를 하는데요. 이제 그런 데 가서 베트남의 역사, 문화, 그리고 예. 비즈니스 환경, 또 실제로 은퇴하신 분들이 베트남에 가서 지금 사시는 분들이 제법 계시거든요. 예. 이제 물가도 비교적 싸고 굉장히 치안이 안전한 그런 국가여서 한번 가보면 베트남은 계속 가보고 싶은 이런 정도의 마음이 들기 때문에 예. 이번에 제가 5일 동안 거기 현장 구석구석을 좀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스픽스에서 베트남 그 현지 투어 또는 역사 기행 이런 것들로 갔을 경우에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이 적정하고 예. 또 거기에 대한 현지의 강사 뭐 이런 분들은 누가 하는 게 좋을 건지를 이번에 점검하러 제가 갔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추천하고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니유님은 베트남 치안은 어떻습니까? 라고 했는데 대한민국만큼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제가 필리핀도 여러 번 가봤지만 필리핀, 베트남 비교할 바가 안 되고 중국과 베트남 비교하잖아요. 예. 그럼 베트남이 훨씬 더 안전하고요. 오. 그래서 이제 베트남은 굉장히 치안이 잘 돼 있고 예. 지난번에 한 2년 됐습니까? 한국인이 살인 사건이 한번 일어났는데요. 베트남 호치민에 공안을 좀 몇천 명인지 몇만 명인지 다 풀어가지고요. 네. 하루 만에 잡더라고. 와. 와, 그래서 내가 베트남은 하루는 아니고 한 이틀 만에 잡았는데요. 야. 이걸 CCTV가 뭐 어떻게 하든 잡아내더라고요. 공안이 이게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치안과 관련된 부분은 아주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알파벳님은 베트남 펀드에 투자를 지금 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게 하고 혹시 베트남에 어디 좀 관광지 말고 이렇게 가보신 데 있으면 좀 올려주시고 이야기 조금 나눠주시면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경제 성장이 많이 되어 중산층들이 많이 늘었다던데요. 맞는 말씀이고요. 실제로 베트남 호치민이 하노이보다는 훨씬 경제력이 더 큰 도시잖아요. 원래 이제 남베트남이었죠. 수도가 이제 사이공이었고 그게 지금 이름이 호치민으로 바뀌어 있는데 이것도 여기서 부자 소리 들으려면요. 우리 한국에는 부자 소리 들으면 한 10억 정도는 부자 소리 안 듣나? 요즘 10억 그쵸 10억이면 10억 부자죠. 네. 10억이면 부자지. 20억이면 서울에는 부자. 10억 가지고는 아파트 살 곳이 그래 서울에서 한 20억 된 부자가 서울에서는 20억이면 그쵸 예 부자죠. 이 부자죠. 여의도 아파트가 한 19억 하더라.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건 엄청 큰 아파트일 테고 어쨌든 베트남에서 호치민에서 예. 국민 소득이 지금 한 4, 5천 불 좀 호치민 같은 한 6천 달러 우리가 지금 3만 5천 달러잖아요. 예. 호치민에서 부자 소리 들으면 100억 정도 있어요. 부자 소리 듣는 거. 그 정도로 와, 양극화가 그래요? 좀 심하다고도 할 수 있고 경제 성장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여기에 수혜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제 돼 있고요. 이정민이 말씀대로 베트남 대단하네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날고 싶은 당님은 제천 충주호 유람선 관광 경치가 장난 아님. 여기도 꼭 한번 가고 싶은데 다음에 저희들이 초대돼서 한번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청 맛집 용산 총독분이 베트남 쌀국수만 알아요. 근데 베트남은 요즘 비행기 싹도 예. 다낭 같은 데는 서울에서 예전에 값이 많이 내렸을 때는 왕복하는데 20만 원? 뭐 많이 싸졌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가항공이 저가항공 생겼으니까. 타면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김정순님은 오토바이 너무 많아서 길 건널 때 너무 무서웠어요.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베트남에 지금 떠나던 지 한 15년 정도 되잖아요. 코로나 때 3년 동안 못 갔거든요. 그리고 지난 12월 달에 한번 갔다가 이번에 이제 4월 달에 간 거잖아요. 1월 달에 갔다 4월 달에 갔는데 네. 지난 3년 사이에 호치민에 가보니까 오토바이가 정말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다른 그 옛날보다는 그리고 훨씬 줄었어요. 지하철 공사 이제 거의 끝이 나가지고요. 네. 제 생각에 한 15년 동안 계속 지하철 공사를 한 구간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개통은 못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베트남 벤탄 시장에서 문화예술회관 예. 인민위원회 그 대로가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광화문 앞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막 이런 대로예요. 예. 거기에 15년 동안 제가 공사만 하는 걸 봤거든요. 네. 이번에 처음으로 다 걷어냈더라고요. 깨끗하게. 걷어냈다는 건 다 완공이 됐다는 말씀. 왕복이가 이제 지상에 우리 보통 철판 같은 거 막 대놓고 공사하죠. 지하철 공사하죠. 네네네네. 이런 걸 이제 다 걷어냈더라고요. 네. 그걸 보니까 드는 생각이 뭐냐. 역시 이게 시간의 힘이라는 게 일본 ODA 자금을 가지고 호치민 지하철 1호선을 만들었어요. 그 2000년 초반에 돈이 들어왔는데 네. 2010년도에 준공할 거다. 2012년도에 준공할 거다. 2015년 준공할 거다. 계속 준공할 거다 해놓고는 아직도 준공해서 지하철이 메트로가 다니진 않아요. 근데 이번에 공사를 거의 다 끝을 내놓고 그 호치민은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이제 1군, 2군, 3군 이렇게 나눠요. 그 종로구, 네. 마포구, 네. 용산구 하듯이 네. 9군 쪽에 가면요 하이테크 파크라고 삼성전자가 100세 가전을 거기에서 아시아에서 제일 큰 공장 가지고 있는데 거기도 지하철이 이제 연결이 됩니다. 네. 그건 지상철이죠. 지하에서 이제 지상으로 올라와서 외곽으로 나가는데 거기도 보니까 이제 껍데기는 다 떼냈더라고. 지금 이제 그걸 이제 하긴 하네요. 그래도. 하긴 하는데 하긴 하네요.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결국 되긴 되던데 야 역시 시간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이제 15년 20년 됐는데도 아직도 개통은 하지 않았지만 공사는 끝내간다. 사회주의 국가가 저렇게 느리지만 결국에는 시간을 이길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지금 하고 있고요. 이 광고님 이제 올려주셨네요. 원 고향은 부산이고 현재 경북 성주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그럼 조남이 실제 이 광고님이실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실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완타찌님은 베트남 애들과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 아주 성실하고 교육열이 높고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우리나라 사람과 참 많이 닮았다, 닮은 점이 많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고요. 자 미르킴님은 베트남 살린 건 삼성 GDP 30% 담당 맞는 말씀인데 지금 베트남 하노이 박린성에 가면요 삼성전자 공장이 이제 전 세계 제일 크거든요. 네. 휴대폰 공장인데 네.
그 기계 그러니까 생산 설비를 인도네시아 쪽으로 좀 상당히 많이 옮겼습니다. 코로나 3년 거치면서 네네.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에 들어갔다가 사회주의 국가가 저렇게 완전히 셧다운을 시킬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이나 이런 게 엄청 잘 팔렸잖아요. 자동차, 휴대폰, 반도체가요. 네네. 생산을 못하니까 네. 국가에서 일단 통제를 해버리면 생산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삼성 이재용 회장까지 들어가서 어떻게 풀어달라고 했는데 결국 이게 방역 문제 때문에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외국 투자 회사들의 생산과 제조에 대해서 지원을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난 3년 사이에 상당수 회사가 인도네시아로 생산 기지를 다변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휴대폰도 당초에 거기 1억 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캐파를 가지고 예. 더 늘리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 생산량을 줄이고 인도네시아 쪽에서 생산해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특정 국가에 집중해서 생산하는 거를 네. 이제 다 채널화 시키고 있는 이런 이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가 GDP의 30%를 차지했지만 삼성전자가 여기에 더 많이 계속 투자를 하지는 않는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알파벳님. 그래요? 예. 삼성전자 갖고 계시는구나. 예. 인도네시아가 떴다. 그래서 세렝게티님, 전기환 대표님 베트남 홍보대사인가요? 아, 실제로 베트남에 홍보대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베트남에 가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15년 동안 지금 베트남에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참 저도 찔기게 베트남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동해바다님 말을 못 끊네. 지금 열심히 베트남에 대한 여러분 베트남 얘기를 이렇게 심도 깊게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또 흔치 않습니다. 항상 우리 정기환 평론가께서 어떤 정치 평론만 디플리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가입니다, 사업가. 아니 근데 저 알파벳님은 이제 프랑스 식민지 시절 건축물에 관심이 많다. 그런 것만 골라서 투하고 싶음. 이제 식민지를 이제 겪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일본 식민지를 받고 또 미국하고 전쟁을 하고 네. 전쟁도 미국하고 한 15년, 75년, 54년에 시작해서 네. 75년도에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실제로 한 20년 이상 이제 전쟁을 했고 그리고 블루님은 휴양지 아닌 곳 중에 호치민 가까운 동나이도 인구 많고 괜찮아요. 블루님은 동나이 정도 아시면 베트남을 여러 번 가신 거고요. 동나이에 이제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산업 단지나 이제 동나이는 그 공장이 많은 지역이고요.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김진선님은 커피가 유명하다지요. 베트남 커피 이야기하면요. 베트남이 실제로 전 세계 커피 생산량 몇 위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우리 브라질, 뭐 과테말라, 이디오피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커피에 대한 지식이 전기한 평론가보다는 짧은 제가 감히 맞춰보자면 뭐 당연히 높으니까 그런 질문 하시겠죠? 세계 2위예요. 2위인 줄은 몰랐죠. 커피 생산량이 세계 2위인데 진짜요? 한국에는 베트남 커피가 거의 없어요. 그러네. 이유가 뭘까? 수입을 안 하니까 오겠죠. 수입을 했는데도 다 망했죠. 한국 그래요? 사람 입맛에는 베트남 커피가 안 맞는 거예요. 쳐서 그래요? 아니면 진하고요 탄맛이 좀 많이 나는데 마일드하긴 한데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먹는 커피의 취향과 베트남 커피가 안 맞는 거예요. 그 베트남이 그 우리나라에서 먹는 새우 같은 것도 쉬림 예. 이게 이제 태국 아니면 베트남산 아니에요. 쥐포는 어느 나라가 제일 많? 베트남산이 제일 많지. 그다음에 한치 네. 베트남산 제일 많죠. 그런데도 유독 커피는 베트남 처음 커피가 한국에 왔으면 그러네.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베트남 공차 같은 게 이제 들어와 있어서 예. 일부 취향을 가진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이제 음식 중에 안 맞는 게 커피가 한국 사람들한테는 안 맞아요. 그래서 베트남이 전 세계 커피 생산량의 2위다라고 하는 걸 잘 모르고요. 그럼 그 2위의 생산량을 어디에다 쓰느냐? 그 베트남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고 커피를 매일 마시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해서 제가 김진선님의 말씀대로 커피가 유명하다지요. G7 뭐 이런 거. G7 얘기 많이 나오고 예, 예. 있는데 한국에서는 잘 안 팔린다. 예.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맛이 아주 독특해요. 지금 빠른 충전님 말씀대로 베트남이 삼성 뒤통수 치니까 이런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안진걸님은 두 분 야근 그만하래요. 야, 이게 안진걸 지금 11시 19분인데
랭게티님, 세렝게티님. 예, 이제 제가 공중파 방송에 안 나간 지 한 3년 정도 되고요. 이제 방송은 사실 스픽스에서만 유일하게 방송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는 여러분들과 방송을 통해서 만나는 것보다 비즈니스를 통해서 만나는 게 더 저에게는 사실 익숙한데, 바깥에서는 제가 사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다수의 지인들은 제발 너는 방송 좀 하지 말고 사업에만 전념해라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고요. 와, 심은정님, 투다리에서 철수하세요. 우리가 여기 근처에 투다리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했군요, 방송에서. 그래서 아시는구나. 오, 심원정님 대단하시네. 야, 투다리에서 설수하라는 야, 것은 지금 안진걸 소장이 그쵸. 투다리에 있다는 말씀인가? 그 얘기를 아시는 것 같아요. 야, 와. 정말 대단하시다. 우리 은정이 누님 하트 보내드립니다. 예, 제 야, 마음속에 안진걸님이 네 제니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제천의 정일권님 스픽스 이코노미. 사실 우리 그 좀 멤버십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요. 예, 정말 우리 공개 방송할 때 한번 오시는 것, 그리고 서울에 또 오시는 길에 저희들하고 별도로 이렇게 좀 약간 팬미팅 같은 거 하는 것,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일본, 중국, 베트남 이렇게 역사 기행이나 그다음에 비즈니스 투어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스픽스가, 서친과 스픽스가 얼마나 이제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서로 돈독하게 공유를 이제 이렇게 교류를 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그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는 조금씩 더 만들어 보자. 어째 지금 마무리 멘트처럼 자꾸 들립니다. 아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스픽스라는 이제 매체가 예, 이번에 예. 신인규 변호사가 우리한테 제안해서 또 연구하는 게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정치 아카데미 같은 걸 만들어서 정치 신인들이 제대로 훈련과 교육과 정신 교육을 받고 현장 정치를 할 수 있는 거를 좀 만들어 보자고 해서 이런 프로그램도 기획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 기행과 같은 것도 있고, 또 이런 술갱과 같은 제품들을 우리가 좀 더 공격적으로 책임지고 개발해서 유통도 좀 시켜보고,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들을 하면서 여러분들과의 접점을 조금씩 넓혀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이 유튜브에서 우리만의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생존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이나 또는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방송을 만들고, 그리고 그 방송에서 나오는 광고가 실제로 광고주가 여기에서 지불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매출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사항으로 저희들이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기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차고 뜻있고 의미 있는, 그리고 실제로 기억에도 많이 남는 추억이 듬뿍 생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기획해 지금 나가겠습니다. 블리스님이 스픽스 전략 회의 하냐 이렇게 말씀 주셨고, 자, 그리고 정일권님, 영식님 숙직하세요. 대표님 집에 안 가십니다. 그리고 심은정님, 다른 주제를 원하셨던 분들이 아직 박근혜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막 이런 말씀 주시고, 아, 그러면 저희 이제 주제 넘길게요. 예. 주제를 넘겨서 베트남에서 뉴스를 접한 전계환 평론가의 도청 파문, 요거 좀 논평을 듣고 가겠습니다. 그 도청 파문이 재밌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동화사 간 게 더 재밌었어요. 저는 뭐 둘 다 재밌었어요. 재미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아무튼 둘 다 좀 그래요. 전 다 둘 다 사실 별로예요. 그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총선에 국힘은 폭망이다. 동의. 그 틈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설득했고, 총선을 딱 1년 앞둔 시점에 나들이를 하면서 본인의 행보를 언론에 다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지자들이 300명 정도 왔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박근혜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정치적 행보를 할 것인데, 대구 경북에서 과거의 친박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는 척하면서 언제라도 독자 노선을 갈 수 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냐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과거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정치적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할 것 같지는 않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손잡고 예. 갈 수 있다. 유영하 변호사, 최경환 전 장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이 친박이라는 이름으로 다음 총선에서 대구 경북에 출마하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은 열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와 동떨어진 상황에서 약간의 이벤트적 요소로 특이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정체를 대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주변 인물들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압도적 우위에서 국정을 끌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 예. 이런 것들을 확실히 보여줬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화사 방문은 예. 예사롭지 않다. 이것을 그냥 바람처럼 나왔다. 대통령이 지금 연세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나이가 1952년 2월 2일생이에요. 네. 그럼 만으로 72세 아니에요. 71세죠. 네. 우리 나이로 한 72세 3세 정도 됐는데 이분이 뭐 거기 나와가지고 봄바람 쐬우려고 팔공산에 올라가서 동화사에 가서 뭐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름의 정치적 복선을 깔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것이 앞으로 대구 경북의 정치적 지형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이제 에휴, 생각을 하고 제가 근데 있습니다. 아까 이제 둘 다 도청은 충격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는 저는 사실 너무 별로인 게 구 친박 인사들에 대한 어떤 정치적 행위에 대한 자유 저는 충분히 존중하고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아까 앞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윤석열 정부가 지금 얼마나 못하면 이 시점에 등장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첫째고요. 둘째로 뭐 우병우, 최경환, 유영하 이런 분들 정치할 수 있거든요. 다만 지금 총선 이제 우리가 맞이할 할 총선은 그런 분들의 시대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제 의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와 관련해서는 오늘 방송 전에 저희들이 녹화를 해놓고 스픽스 대구에서 또 스픽스 TV에서 저희들이 직접 해설을 한 내용들이 이제 관련 자료 사진과 함께 여러분들께 전달될 것인데 그때 자세히 보시면 박근혜 대통령의 움직임이 예사롭진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도청은요? 그 근데 솔직히 바쁘셔가지고 기사 많이 못 보신 거 아니에요? 기사를 다 봤지. 그런데 제가 이제 도청을 당했는데 하도 지금 평론하시는 분들이 욕을 너무 많이 해서 식상하실까봐? 아니 이제 많이 들어도 싸죠. 그런데 김태호 같은 자가 미국 가서 지금 한국 기자들 만나서 하는 이야기 들어보세요. 저분은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아니면 어디 스파이 출신이에요? 일본 사람 아닙니까? 아니면 일본 가서도 엉망진창 만들어놓고 미국 가서도 지금 기자들 질문에 대답하는 걸 보면 악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세상에 그런 도청이 어디 있어요? 도둑질로 남한테 들었는데 내가 그러면은 박영식 휴대폰을 도청하면서 악의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데 박영식이 나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저분은 도청을 하긴 했지만 악의로 한 게 아니고 선의로 했다. 이렇게 말하는 피해자가 어디 있어요? 도란 놈이 아니면 그런 기적의 식으로. 논리 아닙니까? 진짜 기적의 논리죠. 기적의 논리. 그래서 저는 뭔가 약점이 잡힌 게 분명하다. 그 도청 내용에 아니 도청 내용이든 아니든 뭔가 지금 윤석열 정권이 미국에 약점이 잡혔다. 약점? 그렇지 않으면은 일국의 대통령실 또는 그 대통령실 주변 인물의 개인 휴대폰에 도청을 했는데 항의를 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항의를 일단 해요. 왜 너희들이 도청했어?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라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미국 놈한테도 해야 되고 한국에 있는 국민들한테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약점을 잡혔는지는 사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약점이 잡혔다고 생각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군요. 저는 그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이런 식민지 건성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식민지 건성이 어디 있냐고. 뼛속 깊이 사대주의. 그런데 국민들은 이렇게 식민지 국민처럼 대하면서 외국하고의 강대국 관계는 저런 식민지 건성을 가지고 와 이게 말이 돼요. 그래가지고 김태호라는 자는 그 대학 교수 출신 아니에요? 그가 기자들한테 그래 하는 말 들어보면 야, 선의로 아니 악의로 한 것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걸 보고는 야 이게 이 나라 지금 대통령의 이제 문제 인식 수준, 그다음에 지적 역량, 그다음에 상황에 대한 이해, 국민들에 대한 이런
그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은 진짜 제로다. 이렇게 해서 도청을 당하고 항의를 못하는 국가가 그 국가로서 존립 이유가 있어요? 없습니다. 국가로서. 그러면 일본이 만약에 도청을 했다. 난리 나죠. 선진국 다 했다면서 전쟁이야! 영국 아니 일본이 도청을 하는 것도 동맹 관계에서 관계 없다면서요. 정보 동맹이라면서 정보 동맹. 맞아요. 정보 동맹 미국이 우리한테 줘야 정보 동맹 아니야? 미국은 안 줘 이런 정보를. 정보를 받지도 못하는 우리가 정보 동맹이래. 예. 그래서 김종대 전 의원이 칼럼으로 써놨더라고요. 그 정보 동맹하는 나라는 미국이 한국이 아니고 영국, 미국,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뭐 파이브 이렇게 아이즈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파이브 아이즈라는 국가 간의 정보 동맹을 정보 하지 대한민국은 정보 동맹국 대상이 아닌데 해주지도 않는 정보 동맹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시키고 있으니까 이 국민이 참 미치고 환장할 일입니다. 그리고 정보 취합이라는 것 자체를 동맹국을 대상으로 뭐 적국을 대상으로 정보 취합을 하는 거 뭐 동맹국을 대상으로 뭐 동맹이든 아니든 간에 정보 취합을 하는 일상적인 행위인 것처럼 기적의 논리를 펴는 것도 굉장히 참 기가 찰 노릇이고 예. 이게 뭐 기사 볼 때마다 사실 너무 분노가 뻗쳐가지고요. 이게 뭐 사실 제 입장에선 매일 빡친당 같습니다. 야, 날고 싶은 당님이 안 소장님 계속 꼬시는 중 전 대표님 술집으로 빨리 오라고. 날고 싶은 당님이 누구시죠? 저번에 저희 통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분이 예. 어떻게 지금 안진걸 소장이 이 근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저희가 근데 스픽쇼에서 이제 누누이 이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 근처에 안진걸 소장님이 와 계신다. 이제 이런 말씀을 예.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수요일은 수고했다고 술 먹는 날로 다 인식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예. 네. 그리고 충북 제천에 계신 정일권 선생님께서 스픽스 차량 광고 또한 빨리 보내달라고 하는데 예? 차량 덤퍼차에다가 스픽스를 이렇게 붙이시겠다고 해서 이게 지금 또한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이 엄두가 안 나가지고요. 우리 이제 PD 디자이너들이 정일권 지금 선생님 그런 거는 이거 받고 하셔야죠. 이거를 받고 그런 걸 하셔야지. 그냥 무료로 해주신다고 그렇게 좋은 마음에 하셔도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시 보내드리기로 하고요. 예. 자, 오늘 시간이 사실 이 정도 간 줄 몰랐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700분 넘는 우리 시청자들께서 떠나시지 않고. 예, 떠나시지 않고 저희들 이렇게 대화 나눠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또 사실 제가 지금 욕을 많이 들어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한상문 PD, 문성재 기술 총감독 이런 분들이 방송하기 위해서 앉아 있고 옆에 박영식 앵커도 지금 인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요? 저 웃는 거 못 보셨어요? 이 정도면 끝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야, 이건 정말 또 돗자리를 그러면은- 까셨다. 그렇지.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고생하시잖아요. 지금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그렇죠. 아니 저는 뭐 사실 그 아까 12시까지 해달라는 어떤 분이 계셔가지고 빠른 충전님 맞습니다. 동접 1000까지 한번 가볼까요? 자, 바닐라 B님 69시간 나쁜 사장님 죄송합니다. 자, 동해바다님 피곤해 보입니다라고 해주셨고 아까 동해에서는 3억만 있어도 큰 부자라고 하셨는데 동해에서는 3천만 원만 가지고 큰 부자시니까 하여튼 부자로서 늘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 동해바다님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술자리 가시려고 일찍 끝냄. 지금 전혀 밀어 아닙니다. 킹님 정말. 아닙니다. 저 부탁 하나 더 할게요. 오늘 술겜 좀 필요할 때 쓰시라 그랬고 스픽스 글래머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 구입 좀 해달라고 했는데요. 하나 더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좀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당연히 누르셨을 거 아닙니까? 주위에 계신 분들께 스픽스가 있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스픽스를 구독해주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꼭 한 분씩이라도 추천해서 구독 강권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광건이라고 하면 strong recommendation 강권 강하게 권유해달라. strong recommendation인데요. 네. 그렇게 좀 꼭 하셔서 스픽스가 곧 30만을 돌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요즘에 방송 나와가지고 많이 부탁드리는데요. 사실 뭐 정기한 평론가와 저는 사실 뭐 한 배를 탄 사람으로서 이제 이 스픽스가 이 자리까지 성장해 오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이제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 되기 위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 윤석열 정부가 어디가 전제로 해서 저희가 아까 이대로 가면이란 전제를 안 붙였는데 이대로 윤석열 정부가 가면 총선에서는 국힘이 폭망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결과대로 만약에 이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정권 심판이 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2번을 찍었던 분들을 너무 과하게 매도하거나 비난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좋은 왜냐하면 말씀입니다. 댓글에도 보면 이 찍들은 뇌가 없지. 이 찍들이 문제야. 2번을 찍었던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사실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층 이탈이나 지지층 이반이 나오고 있잖아요. 2번을 찍으셨던 분들이 지금 후회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그런 분들을 감싸 안고 함께 동맹을 해서 정권을 심판해야 진짜 제대로 심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개혁 보수라고 부르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을 손을 잡고 왜 이제 거리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좌우 중도 세력 합작으로 심판을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마음과 똑같이 개혁 보수라고 하는 세력들도 함께 우리가 정권을 심판하는 하나의 동맹으로 인식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총선 결과를 받아들이는데 가장 유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댓글이나 이런 실시간 채팅에서도 막 각자 의견을 교류하시더라도 서로 이제 너 누구 찍었잖아, 너 뇌가 없잖아 이런 식의 비난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운수 좋은 날님 옳은 말씀 그리고 KJ님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바닐라비님 댓글에서 싸우지 말아야겠어요 했고요. 동해바다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천만이라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보는 보수보다 어른스러워야 합니다. 정일권님 예. 덤프트럭 광고 문구 기억하겠습니다. 천년바위님 시기님 동감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도 일국의 백수님 그나마 0.7%라서 희망입니다. MBC님 MBC 2023님 저 게임머니 200조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전 대표님 연락 바람 이렇게. 와 200조면 전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분 아닌가요? 그렇게 스머퍼님 맞아요 비난 안 돼요 이렇게 해주셨고요. 자 블리스님 정확하게 말씀하시네. 예. 영시가 예. 하산하거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성찰했습니까? 깨달았습니까? 이제 내려가도 됩니까? 자 이렇게 비판은 해서 됩니다. 비난은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좀 더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치로부터 존중을 받는 것이고 그 존중받은 국민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좀 더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데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주권자로서 국민으로서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뭔가를 새롭게 열어주는 역할을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스픽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다 일어서서 스탠딩으로 여러분들께 안녕히 주무시라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고맙습니다.